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소감 남겨주세요. 늦어진 화해. 다시 피는 가족이 꽃 은퇴 후 멈춰버린 시계는 다시 움직인다. 고요한 오후 낡은 2층 주택의 응접실. 김진수 70대 초반의 노인은 텅 빈 공간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원을 가득 채운 늙은 소나무는 그의 삶처럼 굳건했지만 그의 마음은 깊은 겨울처럼 텅 비어 있었다. 수십 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삶을 마감하고 은퇴한 지도 벌써 1년. 시간은 멈춘 듯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화려했던 시절은 빛바랜 사진처럼 과거 속에 머물렀다. 끊임없이 울리던 업무 전화 대신 고요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성공과 발전을 향해 질주하던 시계는 멈춰섰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어긋나버린 듯했다. 은퇴 후 그가 마주한 것은 화목한 가정이 아닌 오랜 시간 쌓여온 침묵과 냉랭함이었다. 벌써 해가 지는 건가? 또 하루가 이렇게 험하게 끝나는구나. 김진수의 목소리는 낮고 쓸쓸했다. 텅 빈 집안에서 그의 독백은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아내 박혜라는 며칠 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그는 홀로 남겨진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응접실 한켠 먼지가 쌓인 가족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젊은 시절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와 앳된 얼굴의 자녀들. 사진 속 행복한 가족의 모습은 현재의 냉랭한 현실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변하고 가족은 흩어지는 것일까? 김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고요한 방 안에는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무정하게 울려 퍼졌다. 똑똑똑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데 김진수의 가족시계는 멈춰버린 듯했다. 젊은 날의 희생과 헌신은 낡은 일기장처럼 잊혀져 버렸고 눈앞에는 쉽게 드리운 관계의 그림자만이 어른거렸다. 창밖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은 김진수의 고독한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보였다. 저 불빛 속에는 사랑과 웃음이 넘쳐흐르겠지 하지만 김진수에게는 차가운 침묵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우리 가족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김진수는 텅 빈 응접실에서 깊은 밤을 맞이했다. 마음속에는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과연 그는 멈춰버린 가족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굳어진 관계를 녹이고 다시 한번 가족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까? 그의 앞날에는 어떤 눈물겨운 노력과 감동적인 화해가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날 아침 김진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요양병원을 찾았다.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 박혜라는 창백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오랜 투병 생활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굳건했다. 왔어요. 박혜란의 목소리는 가늘고 힘이 없었다. 김진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아내의 손에서 세월의 무게와 고통이 느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오랜 부부였지만 어색함과 서먹함은 여전했다. 식사는 좀 하셨어요? 김진수는 어색하게 말을 꺼냈다. 그는 아내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몰랐다. 수십 년을 함께했지만 그는 아내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 본 적이 없었다. 죽 조금 먹었어요. 당신은요? 박혜라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향하고 있었다. 김진수는 아내의 차가운 태도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했다. 애들은 왔었어요. 김진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아내에게 자녀들이 소식을 묻는 것이 전부였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늘 피상적이고 형식적이었다. 어제 지은이가 잠깐 왔었어요. 민호는 바쁘다고. 박혜라는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도 실망도 담겨있지 않았다. 김진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병실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고요한 시간을 보냈다.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김진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아내와의 관계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고 자녀들과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져만 가는 듯했다. 그는 과연 이 엉킨 시타래를 풀 수 있을까? 굳어버린 가족의 마음을 다시 녹일 수 있을까? 희망은 보이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멈춰버린 가족 시계를 다시 움직이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김진수는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풋풋한 연애 시절, 결혼식 날, 아이들의 돌잔치, 가족 여행 행복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분명히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었다. 어쩌다 이렇게 엇갈리게 된 걸까? 앨범을 넘기던 김진수는 문득 깨달았다. 그는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사진 속에만 가둬둔 채 현재를 소홀히 살아왔다는 것을. 회사를 위해,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느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깊은 후회에 휩싸였다. 다음 날 김진수는 용기를 내어 딸 김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색한 침묵 끝에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은아, 아빠다. 잘 지내니?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김진수는 딸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원해졌는지 실감했다. 예전에는 다정했던 딸이 이제는 그를 어려워하고 경계하는 듯했다. 아니다. 그냥 혜란이 병원에 있어서 혹시 시간 되면 엄마 병원에 같이 가볼까 해서. 김진수는 어색하게 말을 얼버무렸다. 그는 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저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에 시간 되면 갈게요. 딸은 차갑게 거절했다. 김진수는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다. 그는 씁쓸하게 전화를 끊었다. 딸과의 관계 회복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며칠 후 김진수는 아들 김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냉랭하고 무관심했다. 전화를 받자마자 연금만 간단히 묻고 끊으려고 했다. 민호야, 아빠다. 바쁘니? 네, 엄청 바빠요.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김진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아들에게 더더욱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다. 별일 아니고 그냥 잘 지내나 궁금해서 전화했어. 아들이 냉정한 반응에 김진수는 망연자실했다. 더 이상 붙잡고 매달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힘없이 전화를 끊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텅 빈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아들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버린 것일까? 그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김진수는 눈을 감았다. 어두컴컴한 눈꺼풀 아래로 아들과 함께 했던 행복했던 과거의 순간들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아들이 작은 손을 잡고 함께 공원을 산책하던 기억. 아들이 자전거를 처음 타던 날 넘어지고 긁히면서도 환하게 웃던 모습. 운동의 날 계주에서 1등을 하고 아빠에게 달려와 안기던 벅찬 감동. 밤늦도록 공부하는 아들이 옆에서 함께 밤을 새우며 응원했던 시간들. 회상 속의 아들은 밝고 활기찼으며 아버지에게 애정과 존경심을 표현하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그때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따뜻한 사랑과 끈끈한 유대감이 존재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다. 김진수는 바쁜 회사 일에 매달리면서 아들에게 소홀해졌고 아들은 점점 아버지에게서 마음을 닫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 좀 더 아들에게 관심을 가져줬어야 했다. 좀 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넸어야 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일까? 김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후회와 자책감 그리고 절망감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아직 희망은 있다고 자신을 다독였다. 그는 굳게 다짐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멈춰버린 가족 시계를 다시 움직이겠다고. 녹슬어버린 톱니드 바퀴를 하나하나 다시 맞춰서 엇갈린 관계를 다시 이어붙여서 예전처럼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가족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김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다. 냉랭하고 적막한 분위기가 더욱 짙게 느껴졌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변화를 줘야 한다. 그는 결심했다. 자신부터 먼저 변해야 한다고. 다친 마음을 열고 먼저 가족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고민하던 김진수는 문득 냉장고를 바라보았다. 냉장고 안에는 며칠 전장을 봐둔 식재료들이 가득했다. 그래, 이거다. 밥상을 통해 마음을 전해보자.
김진수는 오래전 아내에게 배웠던 요리책을 꺼내 들었다. 요리라고는 라면 끓이는 것밖에 할 줄 몰랐지만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가족들을 초대하고 싶었다. 서툰 솜씨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요리책을 따라하며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칼질도 서툴고 간 맞추기도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에 집중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열정과 집중이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요리에 몰두했다. 마음속에는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 따뜻한 상상을 하며 힘든 줄도 몰랐다. 몇 시간 후 어설프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 밥상 위에 차려졌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잡채, 나물무침.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갈하고 따뜻한 밥상이었다. 김진수는 밥상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 밥상에 담긴 자신의 마음이 가족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먼저 딸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부디 따뜻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차가운 침묵이 아닌 희망의 대답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전화 연결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김진수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과연 딸은 아버지의 초대에 응할까? 멈춰버린 가족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을까? 희미하지만 따뜻한 희망의 빛이 김진수의 굳게 닫힌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길게 이어지는 전화 연결음. 김진수의 손에 땀이 맺혔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목이 바짝 말랐다.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이렇게 긴장될 줄이야. 그동안 얼마나 멀어졌던 걸까?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제발 받아줘. 지은아,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은 닿을 수 있을까? 여보세요. 드디어 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차가웠지만 그래도 응답해준 것에 김진수는 안도감을 느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지은아, 아빠다. 저녁은 먹었니? 아직요. 퇴근하고 늦게 먹으려고요. 무슨 일이세요?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전화를 끊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김진수에게는 작은 희망이었다. 준비했던 말을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다. 아빠가 오늘 저녁을 좀 차려봤다. 서툴지만 혹시 시간 되면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전화를 통해 전해지는 정적. 딸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김진수는 초조하게 딸의 대답을 기다렸다. 침묵은 길게 이어졌고 그 시간만큼 김진수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역시 무리였을까? 딸은 아버지를 여전히 불편해하고 함께 밥을 먹는 것조차 꺼려하는 걸까?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애써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했다. 저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예상했던 대로 거절이었다. 김진수는 실망했지만 애써 실망한 기색을 숨기며 말을 이었다. 아, 그래, 약속이 있었구나. 미안하다. 갑자기 전화해서 다음에 시간 될 때 얼굴 한번 보자. 아빠가 밥 한번 제대로 해줄게. 네, 다음에요. 딸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 너머로 끊긴 연결음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김진수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역시 실패인가? 관계 회복은 역시 쉽지 않은 일인가? 자신이 너무 성급했던 것일까? 다시 한번 좌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문득 딸의 마지막 대답이 귓가에 다시 울렸다. 네, 다음에요. 완전히 거절한 것은 아니었다. 다음에 얼굴을 보자는 아버지의 말에 네라고 대답했다. 그것은 작은 희망의 불씨였다. 비록 오늘 저녁 식사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다음 기회는 있다는 뜻이 아닐까. 김진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다. 작은 불씨라도 꺼뜨리지 않고 정성껏 키워나가면 언젠가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혼자 남은 텅 빈 집. 김진수는 차려놓은 밥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다. 딸은 오지 않지만 음식을 버릴 수는 없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하나하나 다시 포장하기 시작했다. 남은 음식들을 아내에게 가져다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요양병원에 있는 아내는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만든 음식이 아내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며 김진수는 다시 한번 힘을 냈다. 음식을 싸들고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길. 김진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전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다. 딸과의 전화통화는 실패했지만 아내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생각을 하니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았다. 적어도 가족을 위해 무언가 작은 행동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요양병원에 도착하여 아내의 병실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아내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김진수를 발견하고 약간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또 왔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약간의 변화가 느껴졌다. 어쩌면 아내도 남편이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김진수는 밝은 표정으로 아내에게 다가갔다. 응, 왔어요. 오늘 저녁 내가 직접 밥을 좀 해봤는데 같이 먹을래요? 김진수는 싸온 음식들을 꺼내 밥상 위에 차렸다. 김치찌개 냄새가 병실 안에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아내는 밥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조금 흔들리는 듯했다. 당신이 요리를 다 할 줄 알고? 아내는 의외라는 듯 물었다. 김진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한테 옛날에 좀 배웠잖아. 서툴지만 맛은 뭐 장담은 못하겠고. 김진수의 농담에 아내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내의 미소를 본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 작은 미소에 김진수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얼어붙었던 아내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걸까?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두 사람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예전처럼 차갑고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다. 김진수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고 김치찌개를 아내에게 건넸다. 자, 식기 전에 어서 먹어봐. 맛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는 묵묵히 김치찌개를 받아들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김진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아내의 반응을 살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찌개를 몇 번 더 떠먹었다. 김진수는 답답했지만 섣불리 말을 걸 수 없었다. 아내가 음식을 음미하는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한참 후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김진수는 숨을 죽이고 아내의 입을 열기만을 기다렸다.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맛이 나쁘진 않네. 아내의 칭찬인지 아닌지 모를 애매한 평가. 하지만 김진수에게는 최고의 칭찬으로 들렸다. 아내의 입에서 맛있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사실보다 차갑고 냉랭했던 아내가 나쁘진 않네라는 어쩌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 그것은 닫혀있던 아내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열렸다는 신호였다. 정말 다행이다.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뭐든지 다 해줄게. 김진수는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밥상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묵묵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지만 처음과는 다른 따뜻하고 편안한 침묵이었다. 밥상 위에는 김치찌개 냄새와 함께 희미하지만 따뜻한 희망의 기운이 감돌았다. 멈춰버렸던 가족 시계가 아주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작은 밥상에서 피어난 희망은 차가운 겨울을 녹이고 다시 봄을 불러올 수 있을까? 김진수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외롭지만 희망찬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고요한 병실 두 노인은 묵묵히 밥을 먹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어색함 대신 편안함이 감돌았다. 김진수는 아내가 밥을 먹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아내의 모습에 마음이 놓였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리기를, 자신이 만든 음식이 아내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내는 천천히 하지만 꼼꼼하게 밥을 비웠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늘 식사를 거르거나 억지로 매수 뜨는 것이 전부였던 아내가 남편이 만든 투박한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고 있다니. 김진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음식이 맛 때문만은 아니었다. 차가웠던 아내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따뜻함,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그의 가슴을 벅차게 했다. 식사를 마치고 김진수는 준비해온 과일을 아내에게 건넸다. 아내는 말없이 과일을 받아들었다. 평소 같으면 됐어요 하며 손사래를 쳤을 아내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작은 변화였지만 김진수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다. 혜란아. 김진수는 조심스럽게 아내를 불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오늘 이 따뜻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용기를 내어 진심을 담아 말을 이어갔다.
오늘 당신 밥 먹는 모습 보니까 정말 좋다. 오랜만에 당신 웃는 모습도 보고 싶네. 김준수의 진심 어린 말에 아내는 잠시 굳어졌다.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혹시 또 잘못된 말을 꺼낸 걸까? 김준수는 숨을 죽이고 아내의 반응을 기다렸다. 침묵은 길게 이어졌고 김준수의 심장은 초조하게 울렸다. 제발 이번에는 그의 진심이 아내에게 닿기를, 닫힌 마음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긴 침묵 끝에 아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딘가 부드러워진 듯했다. 당신 왜 그래요? 갑자기. 아내는 이해한 듯 물었다. 김준수는 아내의 질문에 진심으로 답했다.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진정한 마음을 꺼내 아내에게 털어놓았다. 미안해, 혜란아. 그동안 당신 힘들게 한 거 나도 알아. 당신 아픈데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늘 당신 마음 아프게만 하고 정말 미안해. 김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눈가에는 눈물까지 맺혔다. 그는 아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진심으로 아내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당신 늘 혼자 힘들게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나한테는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고 나는 그런 당신 마음 제대로 몰라줬어. 늘 당신 곁에 있었지만 당신 마음 혼자 외롭게 둔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김진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내의 손을 더욱더 굳게 잡았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아내의 눈빛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문 밖에는 딸 지은이 환한 미소를 머금고 서 있었다. 그 미소는 차갑고 냉랭했던 지난 날들이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낸 듯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김진수는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토록 사랑스러운 딸을 그동안 왜 그토록 멀리 느껴왔을까?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다. 아빠. 딸은 밝게 웃으며 아빠를 불렀다.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딱딱하거나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애틋하고 기쁨에 차 있는 듯했다. 김진수는 딸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따뜻하게 딸을 안아주었다. 딸의 품은 따뜻하고 포근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딸의 체온에 김진수는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 포옹은 지난 세월이 모든 아픔과 오해를 녹여내고 다시 하나 되는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감동적인 의식과도 같았다. 어서 들어와, 지은아. 아빠가 너 기다리고 있었어. 김진수는 딸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다. 따뜻하게 데워진 거실에는 갈비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딸은 밥상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젓가락에 차려진 음식들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와, 아빠 정말 갈비찜 다 하셨네요. 솜씨가 제법인데요. 딸은 감탄하며 밥상을 둘러보았다. 김진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에이, 솜씨는 그냥 흉내만 낸 거지. 맛은 어떨지 모르겠네. 아니에요. 냄새만 맡아도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요. 저 오늘 아빠 갈비찜 제대로 평가해 줄게요. 딸은 장난스럽게 말하며 밥상 앞에 앉았다. 김진수는 그런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딸의 밝고 활기찬 모습은 오랜 시간 텅 비어있던 집안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오랜만에 오붓한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어색한 침묵은 없었다. 딸은 아버지에게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 최근 관심사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김준수는 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맞장구를 치고 때로는 질문을 던지며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버지와 딸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 김진수는 딸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다. 딸은 갈비찜을 맛있게 먹었다. 정말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진수는 딸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딸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 그것은 아버지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였다.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다. 과거의 오해와 갈등은 자연스럽게 잊혀져 갔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가족애만이 가득 채워졌다.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고 두 사람 사이에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기운만이 감돌았다. 식사를 마치고 딸은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다. 김진수는 괜찮다고 했지만
딸은 기어이 팔을 걷어붙였다. 두 사람은 함께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며 또 다시 끊임없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예전에는 늘 혼자 하던 설거지였지만 오늘은 딸과 함께하니 힘든 줄도 모르고 즐거웠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부엌에는 따뜻한 물소리와 함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했다. 특별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딸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것만으로도 김진수는 행복했다. 딸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에게 기대앉았다. 김진수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따뜻하고 편안한 온기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시간은 늦은 밤으로 향했지만 두 사람은 헤어질 줄 몰랐다. 서로의 곁에 머물며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고 싶었다. 텔레비전을 끄고 두 사람은 앨범을 꺼내 함께 보기 시작했다. 낡은 앨범 속 사진들은 두 사람이 잊혀졌던 추억들을 되살려냈다. 어린 시절 앨범 속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아버지와 딸은 시간 여행을 떠났다. 어린 지인이 앙증맞은 모습, 함께 떠났던 여름휴가의 푸른 바다,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환하게 웃던 가족 사진 빛바랜 사진들은 잊고 지냈던 행복했던 추억들을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사진 속 젊은 부부와 아이들은 지금이 늙고 지친 모습과는 달랐지만 그들이 눈빛 속에 담긴 사랑만은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다. 아빠, 이 사진 기억나요? 우리 어렸을 때 갔던 계곡에서 찍은 거잖아요. 딸은 사진 한 장을 가리키며 해맑게 웃었다. 사진 속에는 튜브를 든 어린 지은과 젊은 김진수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김진수는 사진 속 자신의 젊은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는 젊고 건강했지만 지금보다 더 행복했었는지 되묻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딸과 함께 앨범을 보며 웃고 있는 이 순간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억나지? 그때 지은이 물에 빠져서 울고불고 난리 났었잖아. 아빠가 겨우 달래줬는데. 김진수는 웃으며 딸에게 말했다. 딸도 어린 시절이 철없던 모습이 떠오르는 듯 얼굴을 붉히며 함께 웃었다. 아버지와 딸은 사진 속 추억들을 되짚어가며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은 현재의 어색함을 녹이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었다. 시간이 멈춘 듯 흘러갔고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만이 감돌았다. 더 이상 엇갈린 시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딸의 시간은 다시 하나로 맞춰져 함께 흐르기 시작했다. 늦은 밤 딸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현관 앞에서 딸은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딸의 눈빛을 보며 김진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언제나 차갑고 무뚝뚝했던 딸이 이제는 아버지와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다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다. 그는 딸이 두 손을 굳게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은아, 오늘 정말 고마웠다. 아빠, 오늘 지은이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 김진수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아빠. 저도 오늘 아빠랑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김진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왈칵 눈물을 쏟았다. 기쁨과 감격, 그리고 지난 세월이 아픔과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딸도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함께 눈물을 글썽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현관 아픈 아버지와 딸이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졌다. 그 포옹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멈춰버렸던 가족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그리고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세상에 알리는 아름다운 선언과도 같았다. 다음날 아침 김진수는 밝은 햇살에 눈을 떴다. 창밖은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상쾌한 아침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텅 비어있던 거실은 더 이상 차갑고 적막하지 않았다. 어제 딸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던 따뜻한 온기가 아직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듯했다. 김진수는 밥상을 차리고 아침 식사를 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았다. 어제 딸과의 저녁 식사, 그리고 아내와의 화해를 통해 얻은 희망과 기쁨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치고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아내를 만나 딸과의 저녁 식사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분명히 아내도 기뻐할 것이다.
아니, 어쩌면 아내보다 딸과의 화해를 더 간절히 기다려왔는지도 모른다. 요양병원에 도착하여 아내의 병실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아내는 밝은 얼굴로 김진수를 맞이했다. 창백했던 얼굴은 생기를 되찾았고 굳게 닫혔던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김진수는 아내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지난 세월이 모든 아픔과 슬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찬란한 햇살과도 같았다. 혜란아, 어제 지은이 우리 집에 왔었어. 김진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는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다. 정말 지은이가 당신 집에? 응, 아서 아빠가 해준 갈비찜 정말 맛있게 먹고 갔어. 우리 앨범도 같이 보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정말 좋았어. 김진수는 어젯밤 딸과의 행복했던 시간을 아내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조용히 하지만 기쁜 표정으로 경청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김진수의 손을 잡았다. 잘됐네, 정말 잘됐어. 당신 정말 애썼어요. 아내의 칭찬과 격려에 김진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아내의 손을 더욱 굳게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병실 안에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만이 감돌았다. 멈춰버렸던 가족 시계는 이제 완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엇갈렸던 관계는 다시 이어져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 사랑과 화해, 그리고 용서와 이해.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낸 기적은 두 사람의 인생에, 그리고 가족의 역사에 영원히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시간은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흐른다. 계절은 바뀌고 세월은 흘러 김진수의 낡은 2층 주택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다. 아내 박혜라는 건강을 회복하여 집으로 돌아왔고 딸 지은과 아들 민우는 자주 부모님 댁을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냈다. 주말 저녁이면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전이 차갑고 냉랭했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따뜻하고 화목한 가족의 모습만이 남았다. 정원에는 늙은 소나무가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 주변에는 형형색색이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했다. 봄에는 화사한 벚꽃이, 여름에는 싱그러운 장미가, 가을에는 붉게 물든 단풍이, 겨울에는 흰 눈 덮인 설경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했다. 김진수는 정원을 가꾸며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따뜻한 햇살 아래 차를 마시며 평화로운 노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인생이 황혼역에 그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이다. 어느덧 김진수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세월의 풍파는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지만 그 주름은 고통과 슬픔의 흔적이 아닌 인생의 깊이와 행복의 미소를 담고 있었다. 그는 낡은 앨범을 다시 펼쳐 젊은 시절 가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진 속 젊은 부부와 아이들은 영원히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하고 있다. 멈춰버렸던 가족 시계는 다시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엇갈렸던 관계는 다시 이어져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적을 이루어냈다. 김진수의 인생은 이제 석양빛 아래 만개한 꽃처럼 영원히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 잊혀졌던 가족의 사랑과 화해의 소중함을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줄 것이다. 강물은 영원히 흐르고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그것이 바로 김진수의 가족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교훈일 것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소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